상대의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만 듣고도 이것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공간기획의 달인.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로 정면 승부하는 이경입니다. 아이디어는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이디어가 고갈돼 정체된 당신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터닝포인트가 될 아이디어 정면 승부.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 같은 프로세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로 정면 승부하는 이경입니다. 요즘 혼족이 트렌드가 좀 됐죠. 그래서 나 혼자 산다 같은 방송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 개인의 공간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혼라이프 덕분에 1인 가구를 위한 간편식은 물론 개성 넘치는 아이템까지 1인 가정의 라이프 스타일을 최적화시킨 컨텐츠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요즘 음식이나 낚시 같은 취미 생활에 관심이 커지는데요. 공간 기획자인 저로서는 당연히 혼라이프 스타일 중에서도 공간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제가 잠깐 소개만 하고 넘어갔던 프로젝트예요. 공간 최적화 전문가 김도경 대표님과의 콜라보로 완성한 한평 카페 프로젝트를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평 카페 프로젝트를 저희는 스페이스 3.3이라고도 불렀는데요. 바로 김요정이라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공모에 당첨되어서 약 한 달에 걸쳐 진단과 기획 그리고 실행 과정을 거쳤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었던 김요정 디자이너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콜린 앨러드의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라는 책 소개를 잠시 할까 해요. 이 책은 마음을 지배하는 공간의 비밀을 뇌과학 측면에서 다루고 있답니다. 또 알랭드 보통의 행복의 건축에서는요. 장소가 달라지면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사람도 달라진다라고 말할 만큼 공간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뇌과학자이신 정재승 교수님 아시죠? 이분은 심리학과 신경과학, 건축학, 그리고 공간 디자인 이 네 가지 요소를 아우러서 심리지리학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또 정의하셨는데요. 공간은 따지고 보면 우리 신경계를 예민하게 좌지우지하는 묘한 매력이 있어서 절대 우리의 관심 밖에 둘 수 없는 아주 밀착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거창한 말씀을 미리 드리냐면요. 겁먹을 필요 없으세요. 전혀 어려워하실 필요 없다는 의도에서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학문적으로 접근하시니까 저는 좀 쉽게 실생활로 보여지는 직관적인 모습의 공간을 여러분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탈 때 항공사에다가 이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부품 하나하나의 기능과 원리를 좀 알아야지 탑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왜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의 가격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냐며 항공사에 따져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은 이러죠. 비용을 좀 더 지불했더니 역시 비즈니스석이 좋아. 그래서 인증샷도 찍고 SNS에도 올리고 그렇잖아요. 또는 저가 항공을 타니까 역시 서비스는 별로구나. 이런 느낌.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건 뭐냐면 굳이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라도 직관적으로 좋고 편함과 불편함을 인지하는 것처럼 공간은 경험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고객의 공간 경험을 서비스하는 한평 카페 편을 준비했어요. 자꾸 항공사를 예로 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적화된 공간이기 때문에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혹시 항공사가
당신에게 이만큼을 더 지불하시면 얼마의 차이만으로 비즈니스석을 경험할 수 있다고 광고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어쩌다 쌓아놓은 마일리지나 좌석이 없어서 운 좋게 비즈니스석을 업그레이드해서 서비스 받았을 때 비로소 그 1등석의 프라이드를 경험하게 되면 다시금 그 1등석을 경험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거든요. 사람이 눈도 간사하지만 몸이 경험한 공간 역시 그렇습니다. 몸이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간을 상상할 때 우리의 경험으로 쌓은 정보를 총 집합시켜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쏟아놓게 되죠. 바로 김효정 디자이너가 그랬습니다. 원하는 것을 듣고 저는 또 기획 단계에 반영을 하고 또 미팅을 하는 동안 우리는 이 방의 원리에 관한 설명은 아주 잠시 했어요. 기능적인 부분도 다루긴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보여지는 것으로 직관적인 판단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작은 공간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처음 그녀의 공간은 말 그대로 귀가 후에 취침 용도의 방에 불과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해서 김효정 디자이너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녀가 갈망하는 공간에 대해서 듣고 현장을 진단했죠. 김효정 디자이너가 공모에 당첨된 가장 큰 요인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집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매일 노트북을 들고 동네 카페를 전전긍긍한다는 사연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스타벅스는 커피가 아닌 공간과 문화를 판다는 차별화 전략 알고 계시죠? 스타벅스가 만약 커피 맛으로 승부를 걸었다면 지금의 스타벅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종일 카페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이런 공감하실 거예요. 버려놓은 노트북도 있고 이런 짐들을 두고 화장실이라도 한번 갈려치면 또는 좋은 자리를 선점했어요. 그렇지만 딱딱한 그 의자를 종일 사수해야 하는 그 난감함이 있습니다. 많이들 경험하셨죠? 어쨌든 우리 주변 아주 가까운 곳에 공간을 마음껏 제공하는 스타벅스가 있긴 하지만 나만을 위한 한평 카페가 있다면 어떨까요? 자, 한평 카페, 좁은 공간이죠. 작은 공간일수록 야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공간 최적화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가장 효과적인 공간을 위한 그 첫 번째 스텝은요. 바로 실직과 현장 진단 그리고 사용자의 인터뷰였습니다. 김효정 디자이너가 평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머릿속에 그려왔던 공간들이 있었대요. 야무지게도 자료를 잘 정리해뒀더라고요. 현장을 방문하고 진단하면서 계속되는 그녀의 바램들을 놓치지 않고 메모하고 도면에 담아봤습니다. 통통 튀는 20대답지 않게 성숙한 느낌의 그녀는 화려하지만 검소했고 내추럴 우드 오크 계열을 선호했는데요. 또 건네는 명암에서 느껴지는 컬러만큼은 아주 디자이너답게 강렬했습니다. 그 다음 스텝 2, 공간 최적화를 말하다. 즉 저희는 솔루션을 처방하기로 했어요. 컨셉에 맞는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를 마치고 사용자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컨셉을 정하는데 카페 같은 사무 공간과 수면 공간이 공존하도록 설계된 워크앤베드라는 컨셉이 정해졌어요.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베이스 없이 방바닥에 놓여졌던 매트리스를 책상과 같은 레벨로 올리게 되면서 그 하부는 침대 크기만한 넓이에 책상 깊이만한 수납 공간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매트리스의 사이드 부분은 날개처럼 넓게 확장한 다음 리을자처럼 이어진 길이 3.5m 정도 되는 책상을 계획한 겁니다. 이 요정 디자이너는 상판의 중심에 매트리스만한 수납 공간이 확보된다는 것에 굉장히 만족했어요. 그리고 책상의 날개 부분이 되는 사이드 부분 아래에는 또 서랍장을 설계해서 넣었고 책상 아랫부분에도 수납 공간을 넣어줬습니다. 자, 책상이자 침대가 되는 상판 위로 올라가 보실까요? 그럼 또
시야가 달라지겠죠? 낮은 방바닥에 놓여져 있던 그 시야에서 책상과 같은 높이의 침대에 오르면 각도에 따라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공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베란다로 나가는 문을 침대가 막고 있었어요. 이 침대의 방향을 붙박이장을 걷어내고 그쪽으로 머리를 향하게 하자 베란다로 나가는 동선도 확보되고 잠자리의 시야도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붙박이장 쪽으로 매트리스 헤드가 자리 잡으니까 붙박이장 좌우로 확보된 그 짜투리 공간 있죠? 이곳에 책장을 넣어드렸더니 잠들기 전에 이것저것 보기 좋아하는 책들을 넣어두게 되었대요. 잠들기 전후에 또 조도를 조정할 수 있는 디밍 기능이 있는 리모컨형 전등을 설치하기로도 했고요. 책상으로 연결된 상판 전면에는 독특하게도 타일을 계획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디자이너인 그녀가 벽지에 이것저것 붙였다 뗐다 하는 작업들이 많은데 편하게 하시라고 세로형 타일을 엣지 있게 배치했답니다. 처음에는 아까워서 뭘 못 붙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침대에서 마주 보이는 전면 벽이 있죠. 이 요정 디자이너의 시그니처 컬러인 리빙 코랄을 벽지 위에 페인트로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리빙 코랄은 바로 올해의 컬러이기도 해요. 좁은 공간의 데드 스페이스를 줄이는 동시에 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여닫이 문을 미닫이 레일 도어로 교체하기로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스텝. 워크앤베드라는 컨셉을 드디어 현장에 실행하는 날입니다. 앞서 말한 모든 공정들을 실제로 현장에 투입시키는 건데요. 3D로 구현된 그림이 현장에서 펼쳐지니까 그 매일 공정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겠죠. 방 하나 공사인데 여러분 간단할 것 같죠. 그러나 들어갈 건 다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에 철거했죠. 바닥 시공했죠. 도어 교체했죠. 목공이 들어갔죠. 타일을 시공했죠. 시트 마감이 있었죠. 도배했죠. 그리고 그 위에 페인트 했죠. 전기 작업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가구가 들어갔죠. 마지막 데코레이션까지 총 11가지의 공정이 진행됐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덩치에 상관없이 있어야 할 건 다 있는 구조라고 상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까요? 그래서 작은 공간이라고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작은 공간이 원래 더 어렵습니다. 현장도 비좁고 공정은 짧은데 있을 건 다 있어야 하니까요. 자, 이렇게 기획에서부터 실행하는 데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됐습니다. 드디어 이 방이 오픈하던 날, 이 방에 들어선 김요정 디자이너가 너무 놀라고 뛸 듯이 기뻐했는데요. 처음 스페이스 3.3에 당첨될 때부터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말하던 그녀가 침대 곁에 놓인 여인초 한 그루와 구스다운 베개가 놓여진 백색 침구를 보고는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틈틈이 호캉스를 즐긴다는데 이 호텔 같은 백색 침구가 너무 좋았다네요. 이후로도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싫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거 떠올려 보시면 이 방의 기능적인 부분은 이미 기본으로 인식되어져 버렸고 현재 와우하는 그건 뭘까요? 보여지는 분위기만으로 감탄사가 나오는 효과. 이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공간 경험이라는 겁니다. 기억나는 좋은 공간에 대한 기분. 김요정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호캉스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딱 그 모습을 그대로 자기 걸로 자기 눈앞에 펼쳐진 거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첫인상에서 호캉스를 즐기는 자신의 행복한 순간이 떠올려졌으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이후로 사용을 하면서 보내온 피드백은요. 밤이고 새벽이고 일어나서 나만의 공간에서 글을 쓰고 작업을 하고 충분히 이 공간 경험을 누리고 있는 자신이 너무 행복하다고. 이제 카페를 헤매지 않고 일찍 집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정말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포인트에서 감동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벽 컬러와 맞는 요정 디자이너의 시그니처 컬러, 이것에 딱 맞는 슬리퍼 한 켤레를 선물했어요. 저의 마음에도 깊이 감동해줘서 또 보람이 있더라고요. 자, 공간의 활용점정은 바로 사람입니다. 완성된 공간에 주인공인 김효정 디자이너가 들어와 앉아도 보고 침대에도 누워보니까 공간의 생기가 느껴지더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나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요. 이참에 공사하는 동안 묵은 짐들을 정리하고 비우면서도 그랬고, 이 공간을 통해 자신의 또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특히 이번 작업은 공간 최적화 전문가 김도경 대표님이 더운 날 현장에서 직접 감리를 보시면서 손수 등도 걸어주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함께해서 더욱 보람이 있었던 한평 카페 프로젝트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공간이 변화했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되는 이 프로젝트가 공간 기획자로서의 저는 무척 설레는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공간 경험에 관한 한 오프라인의 비중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도 오프라인 공간에 관한 통찰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공간에 대해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보시길, 자신이 꿈꾸는 공간을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고객에게 새로운 공간 경험을 선물하기 위해 공간을 연구하며 살아가는 아이디어 노동자 이경이었습니다. 이경이의 아이디어 정면 승부는 원하는 대로 엄마의 놀이터 아이하어서와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함께합니다.